예, 오늘 뉴스톱10은 정말 오랜만에 용산 대통령실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을 불러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오찬 회동을 열었는데요. 대통령과 최측근 한동훈 위원장의 정면 충돌 이후, 그러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 딱 6일 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첫 용산 방문이었는데요. 일단 윤재 원내대표의 브리핑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찬하시러 가는 길인데 예? 어떤 이야기 하실지 간단하게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2시간 동안 오찬을 하고 집무실로 옮겨서 30분 정도 차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 걱정 해소하는 방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당정 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당정, 민생 개선을 위해 배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는데 오찬 회동인데 점심을 2시간 가까이 먹었고 차담까지 37분. 이현정 의원님, 한 160분가량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게 통상의 오찬 회동보다 생각보다 많이 길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찬만 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윤 대통령이 본인의 집무실로 가서 차나 한잔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윤재욱 원내대표 등등을 해서 거기서 또 차담을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 분위기 자체를 제가 들어보니까 꽤 화기애애했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이제 아까 이 윤재욱 원내대표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이 공약과 민생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뭐 철도 지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교통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심도 깊게 논의가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난 이 서천 화재 현장 방문 이후에 양측의 어떤 갈등이 일단 봉합이 됐지만 오늘로서 상당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회복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예. 오늘 자리가 두 사람만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배석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두 사람 간의 어떤 심각한 이야기 이거는 뭐 오갈 수 있는 장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본인이 보는 관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을 어떻게 의미를 규정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도 오고 갔다고 그럽니다. 예. 아마 그 이야기는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총선 전략과 공천 문제에 대한 어떤 방향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시사를 하는 바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뭐 구체적인 논의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번 총선은 바로 이 86 운동권 기득 세력에 대한 이제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총선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의원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내부 길을 취재하셨을 때 오늘 대략적으로 160분 이례적으로 좀 꽤 오찬 회동 치고는 많이 길어진 2시간 그리고 차담 37분 추가로 전반적인 뭐 공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다면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현정 의원께서는 서천 화재 현장의 두 사람의 조우를 임시봉합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두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석자들 같은 경우도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어떤 참 극한 대치를 했던 이런 상황이었는가라는 걸 의심할 정도로 꽤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 면담은 진행됐다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두 사람과의 관계가 뭐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정치권에서 만났으면 조금의 어떤 서먹함과 좀 이게 냉랭함이 있었을 텐데 예. 2시간 반 이상을 함께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두 사람이 쌓여온 인간관계가 꽤 깊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또 칼로 물베기도 마찬가지로 예. 두 사람 간의 관계도 사실 저런 걸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대통령이 그래서 뭐 일단 밥만 먹고 끝날 수는 있는데 아니 뭐 시간 있으면 차나 더 한잔 하자라고 해서 아마
본인의 이 집무실까지 가서 저렇게 밖에 있는 이 경치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이건 뭐 싫은데 저런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난번에 서천 이 화재 현장 이후에 상당 부분 거의 제가 볼 때 한 80~90% 정도 회복됐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숫자 하나만 바로 잡아야 될 게 여기 지금 일단은 2+2, 2+2 회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보시는 것처럼 원탁에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바로 오른쪽에 윤재호 원내대표가 자리했기 때문에 2+4 회동으로 저희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4 회동. 총 6명이 160분간 5천을 얻었고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대로 배석자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허심탄회한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 웃음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임시봉합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천 1차 봉합, 2차 봉합, 뭐 몇 차 봉합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구정처장님. 네. 결국은 이게 물론 형식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점심을 함께한 거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수 여당에 좋을 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 오찬 회동 공감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부터 만약 공천 심사 신청을 받고 이 심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용산과의 이견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천 결과에 따라서는 제2 충돌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를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함으로써 아 우리는 원팀이다. 여권으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당 대변인을 배석시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사무총장의 경우는 지금 공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이라는 민감한 얘기가 나눠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억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야 협상을 지휘하고 실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이 윤재욱 원내대표만 배석을 함으로써 오늘의 모임은 어떤 그 원팀으로서 범여권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을 위한 민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뭐 이런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2+4 이 회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석자들만 놓고 보면 그 윤재욱 원내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좀 예우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과거 통례로 보면 영수회담이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도만 배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 홍보수석까지 함께 함으로써 이 청와대가 이 국민의힘 이 지도부를 뭐 융숭이 대접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을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경청을 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용산 대통령실 위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환담을 나누는 모습과 뭐 주변 인근의 그 주변 그 지형지물 그 용산 주변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설주현 변호사님 아마 좀 더 그 핵심 내용을 비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동아일보 보도를 저희가 인용해서 소환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명 후에 한 달간 대통령실 방문이 없었고 윤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에서도 밥 한 끼 안 먹었다. 이런 지도부 오찬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오늘 한 달 만에 취임 한 달 만에 오찬에 들어간 것도 그런 차원이라면 좀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야권 입장에서 저는 이제 바깥에서 바라보는 어떤 느낌적인 거 그냥 제 뭐 내피셜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 약간은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 윤석열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가 되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정당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다음에 어쩌면 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대통령.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러한 모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지지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의 이런 모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뭐 실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미래 권력으로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비춰지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어떤 그 만남 자체가 오찬 모임이 뭐 영산의 조바심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등한 사이, 권력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위상이다라는 모습이 비춰질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담은 뭐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거처럼 용산의 입김이 그렇게 드세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 그럼 설 변호사 말씀은 야당에게는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네. 왜냐하면 아니죠. 네. 공격할 때 한동훈 위원장 윤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고 계속 공격했는데 그럼요. 저렇게 뭔가 당정 갈등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 그게 어떤 상황인데 그러면 뭐 그게 미래대연합이든 민주당이든 별다르게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면서 뭔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야권에서의 어떤 이번 총선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흔들린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장 발언 파문으로 일궈진 그 갈등이 어찌 보면 지금 야권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도 이제 보겠지만은 여론조사 어떤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경계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은 처음 출연하신 성치훈 부의장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근데 아까 윤재혁 그 원내대표가 브리핑 하기로는 오늘 오후에 민생에 방점을 찍고 집권 여당의 수장과 대통령이 그 민생 관련 정치인 테러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그리고 이번 정면 출동 갈등에 촉매제가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과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뭐 실제 얘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예. 하지만 김건희, 김경률,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예. 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처럼 봉합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국민들은 이걸 봉합이라고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봉합이라는 것은 상처가 났을 때 그걸 짠 다음에 뭔가 고름을 걷어내고 상처를 걷어낸 다음에 꼬맸을 때 봉합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열고 고름을 걷어내지 않고 꼬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 그 고름이 무엇이냐 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걸 축소시켰죠. 두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과 그리고 그 명품백 수수. 그래서 명품백 수수의 사과 정도로 축소시킨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또 차별화의 성과를 거뒀죠. 성과를 거둘 만큼 거두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과만 거두고 지금 후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국민들을 이건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분명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사과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그 방송 대담 뭐 잡혀 있는 예정돼 있는 그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그걸로밖에 저희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방송 대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본질을 김건희 여사 문제나 김경률 비대위원장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걸 봉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성친 부의장님 얘기인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점심을 함께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공천은 당이 하는 거다. 이런 색깔이 좀 다른 부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점심을 윤 대통령과 함께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이게 여당의 수장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초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 한 달 되셨는데 지지율을 보면 그 대통령 지지율과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지적이 좀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는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당원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한 달 됐다는 거를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한 달을 하루같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70여일도 하루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질문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윤한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좀 더 앞서 나가는 모양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저는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사람이고 더 잘할 거다. 한 달을 하루같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특히 나는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평가를 받는 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이제 평가를 받는 위치인데 본인이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꽤 이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떤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이제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여당의 대표니까요. 여당의 대표가 사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내심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또 이 대통령의 또 묘한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표정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본인 개인의 인기가 문제는 당의 인기로 지금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히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제 후보들이 이제 곧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뭐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새로운 동력을 얻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동력을 얻었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동력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천이라는 문제는 물론 뭐 당이 알아서 할 거지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입김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모든 선거가 다 그럴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총재 제도가 없어진 이후에 대통령도 평당원입니다만은 예.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공천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건 무시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디테일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꼭 챙겨야 되는 사람들, 대통령이 꼭 당선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예. 이거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산의 참모가 예를 들어서 뭐 험지가 아니라 너무나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마구 꼽힌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선거 구도를 흐트러뜨리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정말 더 잘하겠다. 그러면 하루를 70일 하루같이 살겠다. 지금 오늘 딱 72일 남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를 내려보낼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저렇게 이제 뭐 화기애애하게 웃지만 이제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고 이 인물에 대해서 당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거 전체 선거를 망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주면.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은 당선되는 것이 줘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정치력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 출발 자체는 뭐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이런 것 말씀은 같습니다. 결국은 저렇게 일단 표면적으로 오찬회동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지만 결국 그 갈등의 본질은 이른바 윤심 공천 대 한동훈 공천 이렇게 나눠지면 나중에는 조금 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파열음이 나올 수 있고 그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몫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를 챙겨주겠다 이런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 선거 구도를 볼 겁니다. 전체 이기는 선거 구도를 볼 텐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한 1년 6개월 지금 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참모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이죠. 앞서 설주현 변호사 논평 중에 오늘 저 두 사람의 오찬회동,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생각보다 야당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한동훈 위원장 당정 갈등이 당정 수직 관계가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무게도 쏠린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 대통령과 정면 충돌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이 4%포인트 높아졌다. 이런 정당 지지율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조사가 있습니다만 저 조사만으로 이제 한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 달 사이의 변화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뭔가 정리되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항상 정치권을 바라볼 때 뭔가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리가 되고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이후에 어떠한 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줬냐 안 줬냐에 뭐 왈가왈부도 뭐 아직까지 그게 뭐 실은 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맞다 아니다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건 간에 한동훈 효과가 실존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걸 부인하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 만족을 한다고 한다면 야권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총선에서 그냥 경계심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총선의 성격인데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약간은 전선이 흐트러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선을 정확하게 어떤 선으로 긋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민주당의 성춘 부의장께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 왜냐하면 뭐 당 지지율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했고 그래프가 가팔라졌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 심판론 사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떨어졌고 반면에 민주당 심판론은 소폭 올랐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유일한 보수 여당, 보수 비대위의 성공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비대위와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좀 비슷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감안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차별화에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차별화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인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장기화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차별화는 저는 희석될 거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기화로 그칠 것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장기화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 어느 정부나 중간 지점에 있어서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 정권의 대표적인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으로 짜여졌다는 것.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그 김정률을 지킨 한동훈 대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킨 한동훈 대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이재명. 전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명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은 거의 굳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 내의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만의 민주당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를 내던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친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나가라. 불출마해라, 희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좀 더 이재명만의 그 민주당이 아니다. 친문도 있고 다른 비명도 있고 다른 다양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를 인지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장기화, 혹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차별화의 장기화 될지라도 민주당이 좀 승부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춘 부의장 말씀은 결국은 화면을 지금 보다시피 민주당은 원래 이런 선거 치르고 싶어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효과인지는 뭐 100%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보수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민주당이 말려든다는 현실은 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인정하면서도 대신에 국민의힘도 저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래 권력에게 이렇게 권력을 사실상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내년 총선에 이번 총선엔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그걸 독이 되는 걸 안고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는 프레임 전환에 막는 것을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취임 한 달 그 본인 비대위원장 초반 성적표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꽤 긍정적인 수치들이 계속 지난 주말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